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 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최용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1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나온 새로운 신부전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새로운 신부전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6년에 유럽 심장학회에서 그 신부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처음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5년 만에 이제 신부전 가이드라인이 전면 개정이 됐는데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은 랜드마크 스터디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치료법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많이 추가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낮은 환자들에서만 이제 사용되던 치료들이 조금은 EF가 조금 더 높은 환자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부전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이드라인 맨 첫 부분에 보시면 이제 어떤 게 새로 나온 컨셉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HF, MREF라고 하는 이제 예전에는 하트 페일리어 위드 미드 레인지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노멘클레이처가 전면 개정이 되면서 하트 페일리어 위드 마일드리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으로 변경되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리어에 대한 내용이 예전에도 물론 나와 있긴 했지만 이번에 이제 따로 그 챕터를 분리를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의를 기술하고 있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부전의 정의와 새로운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의 정의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신부전은 단일한 질환이 아니고 주요한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임상 징후군이고요.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는 뭐 전형적인 호흡곤란이라든지 좌위호흡 아니면 발목 부종, 그다음에 징후상으로는 경정맥압이 상승하는 소견이나 이제 말초의 부종, 그다음에 청진상에서는 크래클 같은 게 들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증상과 징후가 되겠고요. 임상 징후군이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단일 질환이 아니고 이런 증상과 징후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전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신부전을 크게 이제 좌심실의 심박출률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별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EF가 40% 미만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트 페일리어 위드 리듀스 이젝션 프랙션이었고요. 그다음에 50% 이상의 EF를 가지는 프리저브드 EF 환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해당하는 EF 40에서 49%의 환자들은 하트 페일리어 위드 미드 레인지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환자들이었고, 가이드라인에서 기술을 할 때도 이 환자군들은 굉장히 그레이 존에 해당하고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 환자군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반면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시면 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 MREF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예전에 미드레인지였던 부분이 마일드리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으로 변경이 되면서 약자는 동일하지만 약간 어감이 약간 래프에 굉장히 비슷해지는 그런 어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표인데요. 하트 페일리어 위드 마일드리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표가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 신부전의 이제 메디칼 세라피로 증명된 그런 치료들이 다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서만 증명이 됐었는데, 이제 그 5년 사이에 나온 여러 스터디들 중에 이제 EF가 보존된 환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그런 환자들 중에 그런 스터디들 중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제 EF 40에서 49%인 환자들을 포함을 했었는데,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해보니까 이런 환자군들에서는 약물 치료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근거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MREF에 대한 치료 테이블도 새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름도 약간 마일드리 리듀스 이젝션 프랙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뀐 점은 이제 신부전의 정의인데요. 그 마일드리 리듀스 이젝션 프랙션하고 페프 둘 다 예전에는 그 진단을 위해선 나트리틱 펩타이드가 증가가 되어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나 아니면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증명이 되었어야 했는데요. 이제 올해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약간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HF, MREF 같은 경우에는 EF가 좀
그 정확하게 측정이 되기만 했다고 하면 이제 반드시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같은 경우에도 오브젝티브 에비던스가 있으면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하트 페일리어의 진단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진단의 방법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오브젝티브 에비던스는 에코상에서 보이는 뭐 LVMS가 증가했거나 LA 볼륨 인덱스나 EOV 프라임이 증가했거나 PA 프레셔가 증가했거나 아니면 나츄리티 펩타이드가 증가했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소견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컷오프 밸류와 함께 표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신부전과 급성신부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만성신부전 같은 경우는 신부전 진단을 이미 받았거나 아니면 서서히 증상이 발생하는 신부전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이제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이런 환자입니다. 보시면 카디오메갈리가 굉장히 심하지만 환자는 풀모나리 컨제스천이나 플루럴 에피전은 전혀 없고 증상도 걸을 때만 숨이 좀 차고 이제 뭐 안정시나 뭐 특별히 뭐 사는데 지장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환자들이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라고 한다면은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같은 경우는 신부전 증상이 급격하게 발현하는 경우, 즉 전에는 신부전이 없었지만 갑자기 신부전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는 그런 뉴온셋 하트 페일리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원래 만성신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천천히 혹은 급격히 악화되는 디컴펜세이티드 하트 페일리어 역시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왼쪽 환자 같은 경우는 카디오메갈리는 거의 없는 반면에 풀모널 이데마가 굉장히 심하고 인투베이션까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풀모널 이데마를 보이는데, 오른쪽 환자 같은 경우는 이미 카디오메갈리가 있고 그래서 신부전을 원래 진단받았던 분인데 한 3일 전부터 갑자기 숨이 찬다, 천천히 점점 숨이 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라테럴 플루럴 이퓨전을 동반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이 뉴온셋 하트 페일리어, 오른쪽이 디컴펜세이티드 하트 페일리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환자의 컨제스천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하이포퍼퓨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환자를 구별을 하고, 그래서 웜이냐, 콜드냐, 그 다음에 드라이냐, 웨트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구별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치료를 굉장히 복잡한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올해 가이드라인에서 바뀐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새롭게 했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아까 보셨던 어큐틀리 디컴펜세이티드 하트 페일리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환자에서 이제 볼륨 오버로드가 조금 메인인 그런 이제 양상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증상 온셋이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수일 사이에 아니면 수주 내에 이제 환자들이 점점 숨이 차져서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의 볼륨 오버로드를 줄여주는 다이우레틱스가 제일 메인스테이 치료가 되겠고, 그 외에 필요하면 아이노트로픽 에이전트나 바소프레서 등을 사용을 할 수 있고, 환자가 하이폭시아는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O2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어큐트 풀모나리 이데마이고요. 이제 환자가 갑작스러운 이제 에피토로드 증가나 프릴로드 증가 같은 소견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갑자기 풀모나리 컨제스천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하이폭시아가 주 증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볼륨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IV 다이ure틱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에피토로드가 증가한 경우에는 베소다일레이터를 IV로 사용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O2나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 필요한 그런 환자군이 되겠습니다. 증상 온셋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어큐트 디컴펜세이티드 하트 페일리어랑은 조금 다른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원인 질환도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치료의 접근도 조금 달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아이솔레이티드 RV 페일리어인데요. 이 카테고리는 예전에는 이제 급성신부전 카테고리에 들어있지는 않았던 그런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V는 괜찮은데 라이트 벤트리클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RA 프레셔랑 RV 프레셔가 증가하면서 이제 환자들이 그 시스테믹 컨제스천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치료에 1번은 다이ure틱스를 써서 페리페럴 컨제스천을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RV 페일리어를 따로 이제 분류한 이유는 이제 RV가 잘 안 뛰어서 문제가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레프트 하트의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져서
환자가 이제 그 하이퍼퍼퓨전이 생기고 샥이 생기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이고, 이런 환자분들의 이제 치료 자체도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솔레이티드 RV 페일러가 생기는 경우는 뭐 풀모나리 엠볼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카디악 탐폰이라든지 RVMI 같은 그런 약간 원인 질환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카테고리가 카디오제닉 샥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카디악 디스펑션이 굉장히 심하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져서 하이퍼퍼퓨전 증상이 이제 주 증상이 되겠고요. 증상 온셋은 이제 서서히 또는 빠르게 모두 다 나타날 수가 있고, 결국에는 환자의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고 퍼퓨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아이노트로픽스와 베소프레서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에크모와 같은 메카니컬 서큘레이터리 서포트나 레날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가 필요한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각각에 대한 치료의 근거 수준과 치료의 이제 그 순서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각각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강의의 이제 메인 스코프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PDF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진행한 신부전,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러는 최대한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신부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6년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을 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보시면 증상이 심하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디컴펜세이션 에피소드가 생기면서 카디악 디스펑션이 심한 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러의 정의에 대한 테이블이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될 정도로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엘바드나 아니면 이식과 같은 이제 어드밴스드 세라피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 성적들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러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지속적인 경우, 그리고 반드시 EF가 꼭 낮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EF가 굉장히 낮고, 또는 RV 디스펑션이 굉장히 심하고, 아니면은 이제 교정할 수 없는 판막 질환이나 아니면 선천성 심질환이 있는 이런 환자분들이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러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에 한 2번 이상의 이제 컨제스천 에피소드 또는 이제 로우 카디악 아웃풋 에피소드가 있어서 IV 다이ure틱스나 IV 아이노트롭을 써야 되는 경우, 즉 입원을 한 2번 이상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해당하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의 엑서사이즈 캐퍼시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강의에서 크게 중요한 테이블은 크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부전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EF의 기준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HF, MREF의 정의가 바뀌었다. 그래서 미드레인지가 아니라 마일리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으로 바뀌었다는 점이고요. 진단에 있어서도 이런 오브젝티브 에비던스, 즉 나트레틱 펩타이드의 증가나 아니면은 에코상의 이상이 꼭 반드시 필요한 거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바뀐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큐트 하트 페일러의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에 따라서 네 가지 타입을 새롭게 이제 구별을 했다는 점이고, 어큐트 디컴펜세이티드 하트 페일러, 그다음에 풀모너리 이데마, 그다음에 RV 페일러, 카디오제닉 샥,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각각에 대한 치료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변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